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 하나 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었던 DJI의 오스모 포켓3와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페이유 포켓3예요. 혹시 페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페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잠깐 진출을 했었다가 짐벌 회사로 진출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페이유 짐벌을 한번 사가지고 리뷰를 했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굉장히 옛날 영상일 텐데 심지어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 페이유 테크에서 포켓3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즈드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컨셉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스모 포켓3를 리뷰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앞쪽에 달려있는 이 포켓 모듈이 따로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일단 180도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카메라와 리모트 핸들의 모듈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붙어있는 오즈모 포켓3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핸들부, 리모트 핸들부가 따로 있고요. 짐벌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여갖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리모트를 이용해가지고 결착도 할 수 있고. 이게 재미있는 구조네? 재밌네요. 저는 약간 이런 IT 테크 기술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합되고 합체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이스틱이 이렇게 있고요.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가? 틸트인 것 같고 헤드를 움직이는 그런 방식 같고.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헤드 쪽 말고 이쪽에는 뭔가 더 있구나. 떨어지지 말라고 손잡이 끈 C타입, A타입으로 되어 있는 충전기. 근데 이걸 누가 쓰냐 요새.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카메라, 어떤 제품을 써도 이런 기본 구성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 타입이에요. 카메라 본체와 카메라 본연이 갖고 있는 기술 쪽에만 좀 집중을 할 뿐이지 잔잔바리 액세서리들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보는 컨셉의 제품이라서 일단 시작 설명서를 좀 보고 얘네들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모듈이 있고요. 리모트 핸들 모듈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도 배터리가 따로 있고요. 얘도 배터리가 따로 되어 있네요. 얘를 이렇게 빼면 USB-C 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구나. 얘가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4분의 1인치 카메라 홀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모듈을 빼서 이렇게 결착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 화면이 좀 되게 조그매서 잘 이렇게 인식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조그마한 헤드 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결착을 하게 되면은 리모트 핸들바로도 가능합니다. 페이유 제품이 옛날부터 짐벌을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할 거예요. 사실 페이유는 짐벌 기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의심을 하지는 않는데 틸트도 되게 자세하게 되고 주민 줌아웃 버튼, 이게 주민 줌아웃 버튼이었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네요. 아무래도 짐벌 축을 움직이는 스피드 같은 것들은 제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화질이 얼마나 좋은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설정이 있고요. 1080p, 2.7K, 4K, 16:9 그리고 프레임은 30프레임, 48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K, 16:9, 30프레임 보통 쓰고요. 2.7K 같은 애매한 해상도는 애초에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1080p를 쓸 때가 더 많고요. 1080p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쓸 수 있는데4K로 가게 되면은 60프레임이 최고고요. 보통 제가 30프레임, 24프레임 이렇게 쓰거든요. 30프레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UX가 막 그렇게 깔끔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데 얼굴 추적 같은 것들도 되고요. 고화질, 슈퍼 고화질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보통 표시, 전체 화면의 표시 이런 부분들 보통 모드, 프로 모드가 있어? 프로 모드에는 뭐가 있냐?
안정화된 촬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니 카메라로 컨셉을 잡고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얘는 페이유 포켓 3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오즈모 포켓 3거든요. 근데 오즈모 포켓 3에 탁 치면은 옆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편해지고 넓어진 화면. 이 페이유 포켓 3 같은 경우에는 처음 첫인상을 딱 봤을 때 오즈모 포켓 3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온 친구는 아니고 가격대가 1.6배, 7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의 짐벌류의 카메라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과 떼서 어디다가 올려놓고 촬영을 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카메라를 거치해놓고 그걸로 이렇게 조이스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박하네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얘만 갖고 차량에다가 조그맣게 달아놓고 촬영을 하거나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에는 길다란 이 정도 되는 친구를 달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갖다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차량에다 달아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조합형 재미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놔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이 기기의 언박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의 안정성적인 부분과 화질이잖아요. 무선으로 촬영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한번 제품의 컨셉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화질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갖다가 직접 한번 촬영해보죠.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일단 얘를 빼면은 촬영 모듈로서 따로 움직일 수 있고 얘는 컨트롤러로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갖다가 오늘 한번 야간 촬영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떨런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짐벌형 카메라들이 이렇게 길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걸 빼야죠. 원래는 이걸 이렇게 끼워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떼면은 얘를 갖다가 촬영 모듈만 따로 떼가지고 4분의 1인치 카메라 모듈을 끼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촬영 모듈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앞쪽에다가 놔둘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길게 촬영을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앞에다 붙이면 되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조그맣게 딱 되어 있어서 제가 보여주죠. 자, 이렇게 촬영을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되게 신박하네. 오즈모 포켓 3였으면 저렇게 촬영을 못해요. 저렇게 자그만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카메라를 거치해놓고 그걸로 이렇게 조이스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박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예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조명을 때릴 수 있게 도와주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조명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고독스예요. 고독스에서 라이트를 하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협찬으로. 이렇게 한번 달려나가 보면서 촬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패닝을 얼마나 잘 하는지. 저는 사실 어떤 카메라나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AI 얘가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몇 가지 막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카메라 본연에 갖고 있는 안정화 기능 그리고 수음이 잘 들어가는지 화질 좋은지 색감 좋은지 체크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라이트를 이렇게 켜놨잖아요. 굉장히 라이트가 밝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서 저조도에서 얼마나 잘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비교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교군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같이 켜놨어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나오는 거 페이유 포켓 3에서 얼마나 촬영을 잘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조명을 끄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명이 아예 없으면은 촬영이 안 되거든요. 얘는 고독스 CL10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조명인데 이게 이제 고독스에서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고독스. 제가 볼 때마다 되게 재밌다고 느끼는데 아무튼 고독스라고 하는 조명 회사인데 고독스에서 지금 이 페이유 포켓 3를 같이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총 책임 얼마나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되게 잘 보여요.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잘 보이고 워낙에 뭐 안정화가 잘 되는 짐벌이다 보니까 페이유가 짐벌은 되게 잘 만들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원래 페이유가 짐벌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페이유 짐벌을 썼었기 때문에 짐벌에 대한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이걸 짐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를 갖다가 과연 실내에서 특히나 이런 야간에서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촬영할 때, 특히나 차량 촬영을 할 때 이게 저한테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될런지 이 부분도 저한테는 좀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화질과 수음 능력, 수광 능력, 안정화, 화질, 색감, 내가 과연 이걸 갖다가 계속 차량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화질을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과 비교군으로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같이 켜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화질과 수음 능력, 수광 능력, 안정화, 화질, 색감, 내가 과연 이걸 갖다가 계속 차량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그런 화질을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과 비교군으로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같이 켜놓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한번 다시 켜보려고요. 저 앞으로 차량에서도 라이트를 좀 켜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운전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면서 야간 촬영할 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촬영을 할 텐데, 고독스에서 CL10을 보내주셔가지고 페이유 포켓 3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캠이 진짜 많거든요. 액션캠만 해도 지금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고프로, 프로가 아무리 수광량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라이트 CL10과 함께 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낫겠지. 이렇게 밤에 촬영할 때요. 오스모 액션 4 같은 경우나 혹은 오스모 포켓 3 같은 류의 촬영을 할 때도 분명히 이런 조명류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렇게도 한번 촬영을 해볼 거고요.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을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는 이제 알루미늄 바디를 갖고 있어서 붙지는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A필러라든지 트렁크 이런 데는 철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차량 외부에다 붙여가지고 차량 외부에서 촬영도 할 수 있어요. 오, 지금 보면요, 여기는 알루미늄이라서 붙지 않는데 여기는 붙어. 괜찮으려나? 지금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A필러에도 붙어요. A필러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는 좀 불안해. 근데 여기는 딱 붙어. 좀 세요. 그래서 얘를 한번 켜볼게요. 켜보고 날아가면 안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다. 뭔가 세로로 붙어있는 느낌인데? 아, 이게 붙으려면 여기 정면에 붙여놔야겠다. 이렇게. 오, 세요. 꽤 세.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오, 대박. 굉장히 신기한 앵글로 촬영이 가능하겠는데? 한번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설마 날아가진 않겠지? 저기 붙어있습니다. 지금 차 앞에 보면은 팬더에 이렇게 다 붙어있거든요. 네, 촬영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다시 갖고 들어왔어요. 이번에 페이유 테크에서 나온 페이유 포켓 3를 한번 써보면서 여러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트의 스테빌라이즈드 카메라였고, 헤드부 분리와 컨트롤러부 분리를 할 수 있고, 분리, 조합, 결합 등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한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의 짐벌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아주 괜찮은 화질과 쓸만한 안정화 및 촬영이 가능했던 부분, 아주 훌륭한 수음은 아니지만 충분히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른 녹음 장비와의 싱크를 맞출 수 있을 만한 수음 품질을 갖고 있다는 부분, 장점으로 꼽히고요.
특히 카메라 촬영부인 헤드 모듈을 분리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시각에서 촬영을 한다라는 것이 편하다는 장점, 그리고 자동차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외부에 붙여놓고 천천히 움직이며 새로운 앵글로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차량 안에서 컨트롤 모듈로 확인하면서 푸티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구석구석 잘 붙여놓고 원하는 앵글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부분, 또한 붙여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V로 원하는 다양한 앵글로의 변화가 매우 유연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카메라였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장난감 촬영 장비라고 생각하고 꽤나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으로 새로운 촬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UX나 UI의 구성이 많이 아쉽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생각보다 허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의 만듦새, 메뉴 구성, 그리고 UX, UI의 디자인, 그리고 또한 절대적인 카메라 센서의 크기가 크지 않아 엄청난 고퀄리티의 화질로 촬영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제품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